절대전략입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환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다소 좀 지루하다, 밋밋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표현을 많이 해주시던데 그래도 뭔가 좀 중요한 핵심 알맹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장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해 주시겠어요? 답답하다라는 말이 맞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미국 10년물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 한 1.6%에서 1.7% 사이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는 기간이 조금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은 지금 정도 지수 레벨에서 지수가 받쳐주면서 하단을 조금 확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도 그 SLR 완화 종료 이슈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이 부분이 이제 다우 지수를 소폭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한국 증시가 장 초반에 이제 약간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지만은 일부분 이걸 들어 올리고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하는 거 보면은 투자 심리가 완전히 악화되지는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점은 뭐 긍정적 요인이다라고 오히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장 한마디가 답답하기보다는 다행이다 이렇게 좀 잡으신 거세요?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주신다면요? 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네, 좀 단기적으로는 답답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좋은 측면을 더 볼 수 있다. 네, 음.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체크 포인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 중요한 점들 몇 가지 좀 정리해 보자면요. 일단 어제 있었던 SLR 완화 종료 이슈 그걸로 인해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다시 또 좀 올라간 부분 이런 부분이 일단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게 다우 지수는 약간 긍정적으로 나스닥 지수는 좀 부정적으로 반영하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은 나스닥이 성장주들이 주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할인율 상승을 의미하는 금리 상승이 이 부분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죠. 그런데 어제는 다우 지수가 오히려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나스닥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현재 금리 수준에 대해서 성장주가 크게 충격받을 정도가 아니라는 거를 사람들의 심리가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시장에서도 이런 비슷하게 성장주들이 세게 밀리거나 이런 모습들이 안 나오는 것들은 좀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은 점차적으로 금리 이슈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좀 둔감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유동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줄어들면은 그 다음엔 아마도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4월이 넘어갈 때가 되면은 1분기 실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시점은 1분기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주식들을 사모아 가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으로 이제 시장의 관심이 이동한다. 바로 다음 달이 또 4월이니까 다음 주가요. 바로 다음 주가 4월이니까 이런 얘기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의 주요 증시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 지표 정도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3월 24일 수요일 날 미국의 제조업 PMI, 유럽의 제조업 PMI, 그러니까 마켓 PMI가 발표가 되는데 사실 이제 마지막 주가 되면은 핵심 경제 지표는 발표하는 게 별로 안 남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좀 부재한 가운데 향후 경기의 좀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PMI가 최근의 경기 회복 속도를 좀 확인시켜주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은 어쨌든 부양책이 통과가 된 상황에서 좀 긍정적으로, 유럽의 경우에는 3차 코로나 확산 측면에서 약간은 부정적으로 움직임이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정돼 있는 거는 3월 25일 목요일 날 예정돼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지는 건데요. 그동안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 때문에 그 후순위로 밀려 있었던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내용이 좀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얼마나 드라이브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투심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3월 25일에서 26일,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열리는 EU 정상회담인데요. EU에서는 최근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거는 면역 여건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글로벌로 국가 간의 이동이라는 게 별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면역 여건에 대한 논의가 좀 진일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저는 뭐 글로벌로 한국도 마찬가지로 여행주라던가 카지노라던가 이런 외국인 여행객들과 수요와 관련된 주식들한테는 좀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결되는 종목군들이 좀 보이네요. 인프라 투자 계획하면 또 건설 중장비라든지 면역 여건 얘기하면은 여행 항공주들 또 영향받을 수 있는 재료들인데 일정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도 함께 숨어 있었네요. 이번 주에 체크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아무래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의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그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떨어지고 있고, 주로 이게 어느 쪽에서 나오느냐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미국 쪽에서 상당히 수요가 좋아서 한국에서는 미국 향 수출 쪽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주로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주식들이 4월 달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는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주요 매집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앞서 이제 일정 체크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인프라 관련 주식들, 그 여행주, 항공주 이런 것들을 좀 단기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삼아서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절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지수 자체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금 정도 가격 레벨에서 등락을 하는 상황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들이 지수의 바닥을 다지는 것들을 만들어 줄 것 같고요. 이런 상황 내에서는 업종 차별화에 지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반도체, 자동차 등 미국향 수출주 업종의 실적 전망 상향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한다면은 단기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인프라 투자라던가 여행이라던가, 그리고 한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거와 관련된 내수 서비스 업종들,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김영환 과장과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유달리 실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립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이 확실하게 좀 이 알맹이가 있는 기업들, 실적이 좋은 기업들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이 기대감만 가지고 올랐던 종목군들은 요즘엔 좀 시들시들하기도 합니다. 중소형주 내에서의 시장 대안을 마련해보자라는 쪽에도 또 전문가들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나 이 김영환 과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하고 자동차,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이런 업체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내수 소비 섹터, 여기에서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전략이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오늘 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내일 장 또 어떤 재료들이 있을지 오늘 장 마치고 나온 뉴스들도 내일 아침까지 모두 정리해서 다시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진짜 쉬운 진단 시간 마련돼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도 말끔하게 해소해 보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